폭풍처럼 지나갔고 폭풍의 한 중심에 박지원 대표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야 반드시 목포 지역구 의원이고 네, 문화 그 사업을 제가 유치를 했고 네, 또 원도심의 세 개의 도시 재생 사업도 네.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마치 이제 큰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입장이 변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오락가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 오락가락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입장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혜원 의원의 그러한 정쟁에 섞이지 않고 목포 시민들이 우려하는 네, 근대문화역사 공간의 사업이 계속되고 또 도시 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고 만약 더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죽교동 등 여러 곳에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유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과거처럼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지 괜히 정쟁에 빠져들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안 하겠다. 나 떨고 있다. 나는 빠지겠다. 논쟁에서 그렇죠. 빠지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예, 셈이 된 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엊그제 네, 국회에서 우리 목포 역사를 평화 통일 그리고 근대 문화의 예술 그런 박물관식 역사를 지어보자 네, 하는 토론회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 관계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나 말하지 않겠다. 여전히 질문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니고 묻죠.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투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말한 것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24일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한번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우리 원도심 네. 폐허된 그 지역 분들은 뭐 솔직히 손혜원 의원의 동상이라도 세우자 네. 이렇게 굉장히 후원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 해서 문화재 사업을 지정하게 했고 네. 목포가 유일하게 도시 재생 사업 세 곳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도심 주민들의 열망과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본인이 매입했던 곳에 박물관을 세울 수 있고 나전 7기 박물관을 이전한다면 그 안에 이 유물을 꽉꽉 채워서 전라남도에 기증하겠다. 이런 목포에 내용. 기증하겠다. 예. 전라남도와 목포라고. 그렇습니다. 예. 기증하겠다고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에 통영에서도 네. 나전 7기 박물관을 하려다가 못했고 또 몇 차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러한 것을 기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목포 시민들에게 전라남도 목포에 기증하겠다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간절히 바라고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 목포에 예. 100억대의 재산과 박물관을 예. 기증한다는데 목포 시민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예. 아주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손 의원이 지금도 박 대표님께는 서운한 감정을 매우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토로해요. 예. 특히 제가 서산원금 지역의 21층, 처음에는 25층 아니었어요? 네. 거기를 재건축을
중흥건설과 함께 주택조합과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렇죠. 예. 지난 금요일도 박지원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면서 또 그 서산 원금 지역하고 관계없는 옛날 제1요고 자리를 중흥건설이 매입했는데 그 근처의 땅과 네. 이러한 것을 잘 취재해봐라. 마치 제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이런 페이스북을 올리신 것 같고요. 소니온 투기 논란으로 일단 서산 원금지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서산 원금지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개발의 화두를 던져준 그런 사안이 됐는데 지난 24일 손해보는 간담회에서 박 의원님이 잠깐 언급이 됐거든요. 서산 원금지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파트 건립보다는 박지원 대표께서 예산을 잘 따오시는 분이니 그 화장실이라든가 길을 잘 개조를 해서 이태리 산토리니 같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언급이었는데 그 서산 원금지구 개발 반대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그 서산 원금 지역이 전부 저희 고향 분들이에요. 예, 진도 분들인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은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노인들만 계십니다. 네. 빈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개발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윤소아 의원도 2012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선거 공보물에 예, 서산원금지구 재개발 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층 아파트 건설을 찬성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제가 이때 얘기한 것은 거기가 목포에서 제일 좋은 터 아니에요. 네. 유달산 자락에 바다가 있고 목포항의 고하도가 입구가 보이고.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말씀한 대로 타운하우스나 네, 전원주택이나 네, 개인주택으로 개발하면은 최고의 명소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개발하자는 거였지. 거기에다 처음 계획은 25층이었습니다. 네, 25층을 아파트를 지으면은 목포의 보물인 네, 유달산의 조망권이 버리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어요. 대단히 지금도 미안합니다.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반대를 한 하셨다는 거예요. 입장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7년 네, 9월 18일자 광주지방신문에도 예, 9월 20일자 목포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 냈어요. 예, 크게. 그걸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예, 또 지지난주에도 저한테 김대성 주택조합장 등 20여 분이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제발 개발되게 해달라.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선내화가 근대산업문화재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조선내화의 주차장을 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라도 매입해서 네, 올리게 하자. 그런데 제가 사유재산을 팔아라. 이런 강요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법에 위반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선내화에서 그 주차장도 이제 추가 지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유달산을 버리는 그러한 고층 아파트의 건설은 목포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곧 나오실 겁니다만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산 원금지구 개발을 추진하는데 박지원 대표도 동의했다. 이 부분은 오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2016년도 예, 제 선거 공보 네, 여기에는 그때 이미 고층 아파트가 회자되기 때문에 서산 원금동 지역은 아예 빼버렸어요.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선거 공보에. 네. 네. 그리고 2017년도 지역신문과 광주지방신문에는 저와 목포시민단체가 반대한다.
하는 것이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 참 궁지에 몰리려고 하던 것을 빠져났죠. 아, 그러면은 일단 박지원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도 고층 아파트 개발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원금지구가 그렇게 추진된다면 반대를 하겠다. 시종 일관 그렇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 표를 잃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목포라는 공동체. 네. 지금 여수에 가면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주 애물단지 흉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유달산과 영산관과 사막도는 잘 보존돼서 항상 우리 시민들도 사랑하고 또 관광객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돼야지 네. 고층 아파트 짓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냐? 예.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질문은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이 일단 이낙연 총리도 언급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자라고 이런 취지였는데 검찰 수사로 다뤄질 문제로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이 이 나경원 대표가 목포까지 내려와서 그 TF 팀을 가동을 하면서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조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손혜원 의원을 투기 의혹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쟁점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낙연 총리가 다른 일로 목포를 오시기 때문에 네, 그 전날 저하고 통화를 해서 목포의 민심과 문제점을 얘기해가지고 예, 첫째는 법대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다. 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포의 현재의 사업들은 계속 추진한다. 네, 그리고 투기는 막겠다. 이게 제일 좋은 제안이에요. 예, 그리고 정동영 대표도 목포에 와서 현장 최고위원을 회의를 하겠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안 왔어요. 나경원 대표도 그 전날 저한테 전화 와서 목포를 가신다 해서 제가 가지 마라. 가서 우리 목포 시민들이 무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계속되느냐 마느냐 이러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더니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지금 저도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예, 손혜원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정치 쟁점화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은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담당이 결정됐어요. 네, 철저히 수사를 하면은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 거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것은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거론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뭐 중진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목포 지역 시민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포가 뭐 호구냐? 누구의 호구냐? 뭐 이런 얘기였죠. 것은 양식이 없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 목포 시의회에서도 우리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에서도 성명을 냈고 예, 저도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취소하고 사과해라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자유한국당이 아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치 쟁점화가 굉장히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형국들이 과연 이걸 누가 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브레이크를 자유한국당에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당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끌어오를 때 자유한국당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면은 저는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손의원 투기 의혹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두고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 형태,
목포의 도시 재생이냐,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냐 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결론이 곧 날 것도 같습니다만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목포의 도시 재생, 특히 문화재 도시 재생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원도심 분들에게 이 문화를 보존하면은 이걸 지금 보존하면은 몇십 년 후에는 금덩어리가 됩니다. 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지원 의원 당신이 여기서 살아보시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지금 1999년도에도 우리 목포의 자랑인 동양척식회사를 헐어버리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목포의 몇 분의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보존하자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헐어버려 가지고 굉장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시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목포의 문화재를 지키자 하는데 저는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좋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다. 목원동 재생 사업을 할 때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우물과 은행나무를 비워버리자. 이렇게 시에서 관계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우물도 지키고 은행나무 세워놔라 해가지고 주차장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살려놨기 때문에 옥단위가 이 샘에서 물질러 갔다. 그렇습니다. 예. 은행나무 있으니까 정자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헐고 새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역사적 보고를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목포역 이전 문제가 한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오늘 목포역을 뭐 새로 신축할 때 그 평화통일을 향한 유라시아 철길의 시작점으로 신축을 해보자 이런 그 토론도 하셨다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목포역을 임성역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도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박물관, 오페라하우스는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포역을 특히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되고 네, 여러 섬들로 여객선이 가야 되고 무안공항과 KTX와 바다, 육해공이 합쳐서 수산업과 물류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뒤로 옮겼느냐라고 했더니 당시 목포시장도 모르겠다. 단 박준영 지사께서 그때 임성이 도청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목포역으로 지금 역으로 환원하는데 제가 3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TX 노선이 송정, 나주, 무안공항, 목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2023년까지 완성되면은 서울에서 목포가 2시간 내로 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포 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코레일, 그리고 철도시설공단과 접촉을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목포 역사에다가 아파트를 넣자. 목포에 아파트 많은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국도 1, 2호선의 출발점이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서울, 평양,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파리, 런던까지 가기 때문에 예. 이 역사를 네네. 목포는 경주가 천년 고다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 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통일, 문화예술의 박물관식 역사를 짓자. 그러면은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되고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3월 달에 목포에서 또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감사합니다.